발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어깨에서 발생한 통증, 금방 나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빠진 상태로 한 5, 6년 컸죠. 50개는 다 약치 드시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약 먹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에 나온 거죠. 만약 어깨뼈를 잡아주는 힘줄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면 보존적 치료는 물론 봉합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색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결국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입니다. 결국 근육이 어깨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힘줄에도 생로병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 근육이 병들어서 죽거나 그러면 어깨 속에서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죠. 가끔은 생각의 전환이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바로 힘줄 이전술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힘줄 이전술로 어깨를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깨에는 뼈를 둘러싸며 움직임을 담당하는 4개의 힘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힘줄은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거나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퇴화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농사일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만수 씨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잘 빠져 뼈를 몸에 붙이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 어깨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른쪽 어깨목까지 해야 하다 보니 힘줄이 파열돼 7년 전 힘줄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상태가 심각했던 터라 수술을 하고도 편하게 움직일 수 없었죠. 밑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러는데 지장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무리하면은 밤에 이제 막 여기가 어깨가 쑥쑥쑥 그 시골 일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가운데 한 60 정도까지만 일하고 앉는다고 처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생계인 농사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 고민 끝에 새로운 병원을 찾았는데요. 한만수 씨는 어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7, 18세 돼가지고 고정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로는 괜찮았죠. 그전에는 이제 이 팔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됐는데 이제 고정수술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좀 움직이기도 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먼저 어깨 상태를 살펴봅니다. 한눈에 봐도 기울어지고 푹 꺼진 한만수 씨의 어깨. 팔을 올리는 것 역시 힘겹습니다. 발이 양쪽으로 쓰다가 한쪽이 고장이 나도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힘줄 이전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분은 거의 한쪽 팔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살아왔는데 이마저도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어깨가 저렇게 안 좋아서 덜컥 인공관절이라도 하게 되면 그나마 하던 일도 힘도 못 쓰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해결책으로 잡은 게 어깨 힘줄 이전술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형편인데 그러면 다른 몸 안의 다른 부위에서 근육을 빌려면 어떨까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망가진 근육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줄을 만들어주는 게 힘줄 이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줄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열된 경우 기존의 힘줄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부위의 힘줄을 사용하는 수술인데요. 떼어낸 힘줄을 파열된 부위로 이전하게 되면 인공관절을 삽입하지 않아도 어깨를 살려 쓸 수 있습니다. 김명철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질은 물론 양치질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요. 오랜 농사일로 어깨에 힘줄이 닳아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 양쪽 두 개의 인대가 끊어진 게 아니고 아예 마모가 돼가지고 인대 자체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잠을 못 자서 그냥 술로만 살았죠. 일은 뒷날도 또 일은 농사꾼은 또 일을 또 뒷날은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기존의 힘줄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승모근으로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정상적인 근육은 이렇게 까맣게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은 좋지만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은 거의 다 이렇게 말라버려서 가운데 쭉정이처럼 줄기 부분만 남아 있어서 더 이상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힘도 떨어지고 어깨 속에서 뼈가 덜거덕거리면서 통증도 갈수록 심해져서 이 힘줄로는 봉합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선택하게 된 게 광배를 안쪽으로 이전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속 씹는 거든 뭐든 계속 그때부터 일을 하고 있고 좀 너무 과하게 했던 부분이 나중에까지 후유증이 많이 왔었던 부분이고. 승모근 이전술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청했습니다.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 잠을 술 많이 마시고 자지 않은 이상은 한 1분 정도 있으면 그냥 그냥 사람이 떨려요. 팔이 아프니까 본인이 너무 짜증나니까 살아가는 가정에 술로 보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환자분도 고통스럽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통증에서 벗어나면서 김명철 씨의 삶은 물론 가족의 삶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안 됐다면 저 폐인 됐죠. 그냥 뭐 그 통증에 또 다른 게 아니고 일을 허전하면 힘을 쓸 수가 없고, 에?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는 다 됐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만 참 고맙고 우리 사람도 야 예전 같았으면 어땠느냐. 5, 60대가 되면 평생 동안 사용해온 힘줄이 낡고 닳아지고 얇아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낡아진 힘줄을 다시 봉합을 해낸다고 해서 그 힘줄이 100세까지 써먹을 수 있을까요? 어깨 힘줄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뼈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어깨 속에서 뼈가 덜커덕거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고 결국 다른 데서라도 힘줄을 끌어다가 뼈를 붙잡아서 뼈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영호 씨도 승모근 이전술로 통증을 극복했습니다. 직업상 무거운 재료를 들어 옮길 일이 많아 오래전부터 어깨가 성할 날이 없었는데요. 한 병원에서는 힘줄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열돼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백창희 원장을 만나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4, 5년 전에 아픈 것은 그때 느꼈고 그 전에 이제 끊어졌겠죠. 힘줄 이전술이 오랜 통증을 해결해 주었죠. 갑자기 이제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쪽이 빠져 있는데 무리해서 근다고 해서 근데 그래서 모르고 그냥 3년 동안 그걸 한 거죠. 그 이제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갖고 있는 근육이 있으니까 그게 그 지방화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분은 55세 남자분입니다. 농사일도 하고 카센터도 운영하면서 팔을 아주 많이 사용했겠죠. 다 말라버려서 더 이상 이걸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년 이상을 백수로 살 수가 없는데 어떻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이럴 때 55세라 인공관절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선택 수단이 결국은 물에 빠진 어깨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어깨 힘줄 이전술,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근육,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하부 승모근 이전술로 고쳐야 됩니다. 팔이 등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큰 제약을 받게 될까요? 장경영 씨는 팔을 안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어깨 힘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자다가 이쪽으로 돌아 눕거나 그럴 때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깨를 못 드니까 통증이 와가지고 깜짝 놀리고 그래가지고 15kg 정도는 드는 거는 드는데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여기가. 그 잠잘 때가 제일로 불편하죠. 힘줄의 손상 정도가 심해 봉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였죠. 우연히 알게 된 힘줄 이전술로 어깨를 살려 쓸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걸까요? 세게 밀어봐요. 눌러서 이렇게 세게 밀어보세요. 그리고 저쪽 손 눌러봐요. 못 눌러요. 안 되죠. 그쪽으로 잡아당기면 안 가죠.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지금. 얘들은 하얗잖아. 다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다행히 광배근을 이용해 통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할 뭔가 필요해. 이 안에 힘줄이 단이 여기에 2개가 있어요. 아래.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만 빌리는 거예요. 떼서 위로 딱 돌려가지고 너는 이제 위 어깨 속에서 이 돌리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바꿔주는 게 힘줄 이전술이에요. 광배근 이전술은 백창희 원장이 기나긴 연구 끝에 개발한 수술입니다. 해외 유명 저널에 실릴 정도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제 수술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진찰과 MRI 검사만으로도 상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지만 이식할 힘줄을 떼기 전에 손상된 어깨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본 후 수술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으로 힘줄 상태가 괜찮은지 잡아다녀봐서 잘 늘어나는지 아니면 찢어져 버리고 마는 건지 봉합할 수도 없는 상태인지 확인한 다음에 역시나 MRI상 예상했던 대로 힘줄이 봉합이 안 될 상태면 바로 힘줄 이전술을 개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힘줄 이전술은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호흡해온 의료진들이 힘을 모읍니다.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 수술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는 백창희 원장. 역시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힘줄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데 그 힘줄을 꼬매기 위해서 그 힘줄을 이렇게 잡아당겨도 끝까지 오지 않아요. 강제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도 이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힘줄을 꼬매놔봤자 팔 한번 올리고 나면 다시 우두둑 떨어질 상태에서 이것은 힘줄 이전술로 해결을 해야 맞습니다. 손상 부위로 이전할 광배근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힘줄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주변에 있는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옮겨갈 힘줄을 뼈에서 아래서 옮겨갈 힘줄을 뼈에서부터 뗐습니다. 떼서 이 힘줄이 나중에 저 관절 속으로 이렇게 옮겨갈 건데 힘줄이 너무 얇아서 나중에도 찢어지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인공 힘줄 패치를 갖다가 덧대서 힘줄을 두껍게 보강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인공 힘줄을 함께 사용하면 힘줄이 다시 찢어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떼어낸 힘줄과 인공 힘줄을 실로 꿰매 단단히 고정한 후 손상 부위에 이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을 안으로 돌리는 역할을 잘 해내는지 확인하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늘어나지 않고 조각조각 걸레처럼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저히 봉합을 할 수 없겠죠. 설령 안으로 말려 들어간 힘줄을 억지로 끌어다가 제자리에 봉합을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기능을 할까요? 돈도 많이 들이고 오랫동안 보조기도 차고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사용도 못하고 다시 우두둑 떨어지게 되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의사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인공관절은 어깨 치료 방법에서 아주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있긴 하지만 다시 생업에 복귀해서 원래 하던 일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술을 하면서도 내가 이분을 일찍 은퇴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내 힘줄을, 어깨 속에 있는 힘줄을 끌어다 제자리에 써먹을 수 없을 때 겨드랑이나 아니면 등에서 다른 힘줄을 끌어다가 원래 위치에 대신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힘줄 이전술은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보조기를 착용하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는 장경영 씨. 꼬집어도 잘 몰라요. 지금 약간 살아나갖고 욕해는 되는데. 오직에 10년 전에 나간 것은 몰랐을까 내가. 10년도 훨씬 넘었대요. 그런데 모르고 이때까지 시내 나온 거지. 이제 일터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앞으로 5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 한 70까지는 해야죠. 앞으로 한 4, 5년은 해야죠. 그러고 아주 그렇게 이런 것 들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수술이 끝난 후엔 백창희 원장이 환자의 사진을 토대로 수술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역시 MRI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힘줄을 제가 뗐어요. 어깨로 옮기려고 힘줄을 이렇게 뗐는데 이 힘줄이 굉장히 얇아요. 인공 힘줄을 덧대서 좀 두껍게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젊은 시절의 시간을 치열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때의 흔적은 어깨에 고스란히 남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통증으로 발견하게 되죠. 김상남 씨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60대에 접어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짐 실다가 수출 보내는 짐 실다가 박스가 떨어져 갖고 컨테이너 차에 짐을 실었는데 박스가 떨어져 갖고 그래 그때부터 아팠어요. 요 밑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여기가 아프니까 아예 요 울로는. 왼쪽 팔은 머리 위로 들 수 있지만 오른쪽 팔은 절반도 올리기 힘든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지금도 악수를 하실 때도 자꾸 악수를 하는데. 네, 여기 맞춰야 발이 좀 아, 아파서 그래?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지금? 제일 불편한 게손 아예 못 움직이니까. 아예 못 아예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고 누가 있을 때 옆으로 왼쪽으로밖에 그렇고.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봐도 통증 때문에 미간이 좁혀질 정도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근육이 아예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 날개뼈는 근육 덩어리예요, 전부 다. 이 날개뼈가 팔을 들어 올리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팔을 들어 올리는 그 근육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못 올리니까 지금 반대편 손으로 힘을 벌리는 거예요. 앞으로 암이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러고 30년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힘줄 이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 이미 다 여기서 말라버려서 더 이상 이 힘줄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방향에 있는 게 하부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이 힘줄과 가장 비슷한 방향의 하부 승모근을 떼서 어깨로 가야 되는데 힘줄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다른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를 연장해서 하부 승모근 이전술을 해주게 됩니다. 김상남 씨의 어깨 힘줄은 오래전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선 인공관절을 제안했는데요. 아직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승모근과 아킬레스건을 이용해 새로운 힘줄을 만드는 수술을 택했습니다. 김상남 씨의 남은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손상된 힘줄과 방향이 같은 하부 승모근을 떼어내기 위해서 등 뒤쪽의 날개뼈 부위를 절개해야 합니다. 정확한 작업을 위해 수술 부위에 그림을 그려 위치를 파악합니다.
관절경으로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날개뼈 부위를 절개해 승모근을 떼어냅니다. 하지만 어깨에 힘줄 역할을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공된 아킬레스건과 인공 힘줄을 함께 사용할 겁니다. 이 힘줄이 어깨까지 가기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해서 어깨까지 갈 힘줄을 하나 다듬겠습니다. 인공 힘줄을 덧대어 단단한 힘줄을 만들었습니다. 관절경을 보면서 힘줄을 어깨뼈에 고정시키고 다른 부위는 날개뼈 방향으로 통과시켜 승모근과 이어붙입니다. 힘줄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합니다. 다음 날 김상남 씨의 상태를 살펴보는 백창희 원장. 아직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움직임이 어색하지만 수술이 잘 끝났기 때문에 회복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뗀 근육하고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어깨 속에다가 붙이는 과정인데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놨습니다. 어제 다 확인했고요. 이 지금 다 어깨 속에다 잘 고정이 아주 튼튼하게 잘 됐고요. 아까 그 아킬레스건 이렇게 서로 통과시켜서 에어구 서로 실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건 재활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예전처럼 힘을 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수술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고 억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 뭐 많이 하면 한 3년? 3년 할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일하고 나면 이제 뭐 내 즐기고 살아야죠. 놀러도 다니고 산에도 가고 그렇게 살아야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당신. 이제는 머리를 돌려 녹슬어가는 어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깨 통증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데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선 조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태가 악화됐다면 우리의 몸을 최대한 살려 쓰는 힘줄 이전술로 행복한 노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0대, 80대, 90대까지 앞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5, 60대에 바닥 다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5, 60대에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고쳐가야 되는 건지 반드시 원인치료를 하고 가야 70대, 80대, 90대까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